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도 단일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화답했는데 반면 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은 후보에게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협상과 동시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처음 열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회의에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당 선관위 내에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 한 후보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선거 전략에 관한 전권은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전날 김 후보의 축하 전화를 걸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던 한 후보는 오늘 언론 인터뷰와 교회 예배 등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한 채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 측은 연휴가 끝나는 7일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집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방식에 대해서도 작은 차이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사안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김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은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것부터가 먼저라며 당무 우선권은 김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1대1 방식이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 방안까지 열어뒀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김 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김 후보는 단일화 시기나 방법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의견차가 빚어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북, 강원, 충북 지역에서 나흘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고향인 경북에서 유독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는데 특정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청 투어 4일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찾은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제 고향이라고 환영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감사합니다. 지지자들이 건넨 자서전에 사인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이 후보는 고향인 경북에서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네?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특정당이 계속 집권한 곳일수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들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 상관없이 땡땡당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얼마나 지역 주민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이 후보는 자신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며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보수라고 하는 게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가짜 보수예요. 헌법을 파괴해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쪽을 막 공격해요. 그건 보수가 아니죠.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과 12.3 계엄으로 인한 피해 회복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온라인 생방송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1차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찾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알박기 인사라면서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지만 3년 전엔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장 자리 344개 중 14%가 계엄과 탄핵 사태로 혼란한 가운데 채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임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을 저질러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권이 반성은커녕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임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김삼화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공공기관장 8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박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인사 폭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계획적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문제는 한 달 남은 대선 전까지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50개 더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마사회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에는 윤석열 선대위 출신 전직 관료와 국회의원이 이미 최종 후보로 제청됐습니다. 해당 기관 구성원들은 반발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공사와 관광 산업의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낙하산을 임명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이들의 임명 여부는 이제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